살아있네. 죽었다 이거 뭐냐 이거? 야, 씨.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안주는 바로 반세기 동안 대구의 밤을 위로해온 묵직한 한 접시 갈비수육과 막창 순대입니다. 대구라는 동네는 참 묘합니다. 분명 아침에 도착했는데도 이상하게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기마저 뜨겁습니다. 골목마다 오래된 간판들이 남아있고 시장 안에서는 아직도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날은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서문시장 멍게 포차에서 첫 잔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아침부터 멍게 한 접시에 소주를 털어 넣고 있으니 오늘 하루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바다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소주는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후룸라이드를 탄 듯 짜릿짜릿합니다. 술맛 여행이란 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취하고 조금 걷고 또 어딘가 들어가서 한 잔 더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2차로 향한 곳이 바로 대구 노포 8번 식당입니다. 1976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집. 대구 사람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예전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엔 비슷한 메뉴와 분위기의 이모식당도 있습니다. 둘 다 워낙 유명해서 솔직히 꽤 고민했습니다. 이모식당은 1970년에 문을 열어 오히려 이곳보다 더 오래된 집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8번 식당으로 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갈비수육 비주얼 때문입니다. 저 큼직한 뼈수육 사진을 보는 순간 오늘은 여기다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술 시간도 아닌 점심 지나 꽤 애매한 시간이었는데도 입구엔 대기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야르. 그리고 처음 보는 인증서도 붙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향토 음식점 묵은맛 명가. 수십 년 세월이 자연스럽게 만든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유리문에는 파란 리본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세월이 그냥 지나간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간판 참 좋습니다. 이 간판은 흐르는 세월을 막아서는 거대한 방파제 같습니다. 저 압도적인 면적 앞에선 지나가던 바람도 배고픈 나그네도 잠시 숨을 죽이게 됩니다. 큼직하게 적혀있는 8번 식당. 그 옆으로 보이는 신스 1976년 전통순대 수육국밥. 이 단어들만 봐도 이미 소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 맛집 느낌보다는 현지 술꾼들 느낌. 실제로 와보니 바로 이해됩니다. 이런 집은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고 여럿이 와도 좋습니다. 술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날은 3명이서 방문했고 메뉴는 깔끔하게 모듬수육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 집은 수육만 주문해도 뜨끈한 국물을 하나씩 따로 내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술자리 중간에 뜨거운 국물 한 숟갈 들어가는 순간 다시 소주가 살아난다는 걸요. 국밥까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술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국밥도 굉장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아직 오차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배부름 방지를 위해 일단 참아보기로 합니다. 주문을 마치면 상추, 깍두기, 양파절임, 고추, 양파, 양배추 무침, 쌈장, 새우젓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소주를 기깔나게 마실 수 있도록 간과 허파도 함께 내어줍니다. 이런 집들이 참 위험합니다. 본 메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소주 한 병이 사라집니다. 잠시 뒤 나온 수육 접시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주문한 메뉴는 모듬수육 중짜 43,000원. 참고로 소자에는 이 갈비수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갈비수육 드실 분들은 중짜 이상으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접시 위에는 오돌뼈 박힌 고기부터 오겹살, 암뽕, 뼈갈비수육, 막창순대까지 차곡차곡 정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시선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딱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갈비수육과 막창순대로 먼저 눈이 갑니다. 먼저 소주 한 잔, 그리고 막창순대를 눈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강렬한 비주얼입니다. 선지와 당면 그리고 시래기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막창순대를 썰어낸 단면이 아주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짙은 색감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진한 색감의 순대 하나를 입안에 넣고 씹으면 선지 특유의 깊은 고소함이 올라오는데 잡내 없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해도 역시 순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속이 굉장히 꽉 차 있어서 씹을수록 맛이 계속 터집니다. 진득하게 퍼지는 고소함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 순대 극찬 리뷰가 많았는지 실제로 먹어보니 바로 이해됩니다. 특히 술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좋아할 스타일입니다. 깔끔하다기보다는 묵직하고 진한 맛, 딱 소주를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집 막창 순대가 재밌는 건 두꺼운 피와 얇은 피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두꺼운 부분은 막창 특유의 쫀쫀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강하게 올라오고 얇은 부분은 속재료 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한 점 먹고 소주 한 잔 털어 넣고 있으면 왜 대구 사람들이 이곳에서 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오겹살 수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도는 수육, 살코기와 비계 그리고 껍질까지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우젓을 살짝 올려 입안에 넣어보면 적당히 씹는 맛이 느껴지는 순간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촉촉한 육즙과 고소한 맛 남긴 채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특히 지방 부분이 과하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기름진 맛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은은하게 고소한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양배추 무침 한 번씩 먹어주면 입안을 아주 개운하게 정리해주면서 다시 소주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곳의 주인공을 맞이해보겠습니다. 이건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큼직한 뼈를 중심으로 살코기가 두툼하게 붙어있는데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고기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고기의 결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제대로 삶아낸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데 퍽퍽하게 마른 느낌이 아니라 촉촉하게 살아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결 따라 자연스럽게 고기가 쏙 빠집니다. 새우젓을 아주 살짝만 올려 먹어봅니다.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담백한 고기 향이 먼저 올라오고 씹을수록 은은한 고소함이 길게 퍼집니다. 과하게 기름지거나 무겁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특히 뼈 주변에 붙어있는 쫀득한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살코기만 먹는 느낌이 아니라 갈비 주변에 고소한 풍미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담백한 수육 한 점 먹고 진한 막창 순대 한 점 들어가고 중간에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마시면 흐름이 완벽해집니다. 3명이서 수육 하나만 놓고 술 마시는데도 생각보다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국물도 꽤 좋았습니다. 너무 무겁거나 기름진 스타일이 아니라 담백하게 속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육 먹다가 중간중간 떠먹기 정말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자꾸 소주잔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혼자 조용히 술 드시는 어르신도 있고 친구들끼리 낮술하는 테이블도 있고 가족끼리 와서 국밥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상하게 편안해 보입니다. 오래된 노포들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일부러 만든 감성이 아니라 시간이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생긴 공기.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나는 건 결국 이런 집들입니다. 조금 투박하고 조금 시끄럽고 대신 음식 하나만큼은 아주 묵직하게 남는 곳. 그리고 그런 집들은 이상하게 술 한잔보다 그날의 분위기 자체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대구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갈비수육 한 점 뜯고 막창순대에 소주 한 잔 기울이다 보니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집을 찾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묵직하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